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묵인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김병기 의원의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인데 결과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원래 전날에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사실은 그 탈당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탈당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다 열려 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추해 보면 뭐 제명 결정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건 아닌가. 더군다나 윤리심판원이라는 데는 일반 법원이 아닙니다. 네. 이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무적 고려를 상당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당 지도부에서 자 탈당 요구를 할 정도면 그 결론은 결국은 제명 아니겠는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걸 이제 김병기 의원의 소명 절차를 받는다고 어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만 결국 윤리심판원의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회의에서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도 제명 처분까지 내린 거는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도 네. 재범은 어떻게 하죠? 재범은 좀 더 중하게 보잖아요. 네. 근데 재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벌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저지른 건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 법적으로만 보면은 죄가 있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다음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치르지 않은 게 더 치르지 중하겠죠. 않은 게 오히려 네. 가중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적인 걸로만 따져봐도 이게 뭐 시효가 지난 것이 있고 지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효가 지난 것은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 시효가 안 지난 것에 앞에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도 가중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라는 그것만으로 이것을 면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당을 향해서 뭐 이렇게 잔인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명됐던 이춘석, 강선우 의원의 반응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 김 의원의 입장, 이런 입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김병기 의원이 그 안고 있는 범죄 혐의라는 것이 경찰에 고발된 것만 해도 13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거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증거의 강도.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녹음 파일은 일반적으로 누구의 의혹 제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병기 의원이 본인한테 물론 본인이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 정말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객관적 중립적으로 본다면 김병기 의원한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의혹은 그 중대성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증거도 명백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한다고 해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병기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 뭐 왜 가혹하냐 뭐 물론 아마 본인은 그 내가 그래도 2024년 총선 때 검증위원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를 취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에서는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자 이런 그 의혹들을 조기에 손절을 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자 아마 이런 필요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무적 판단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한 달도 못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님이 한 달 동안에 뭘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재심을 신청했는데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좀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정청래 대표가 이 비상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별로 없다고 보는 게요. 네. 우리가 갈등이 클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정도라면 윤리심판을 독려해서 재심 절차를 빠르게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달이 미뤄진다고 해서 지금 해명하지 못할 것을 해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네. 그 한 달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어찌 보면은 이게 다른 이슈들하고 이렇게 섞이기를 바라는 건가, 오히려 이런 의구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려 달라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의구심을 만들지 않으려면 김병기 의원이 한 달이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빠르게 해명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수사기관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경찰과 검찰이 좀 이상할 정도로 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오늘 보도 나온 걸로만 봐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이제 공천원금 의혹 폭로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상급기관에 서울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검찰도 배우자 법인카드 이용 의혹을 인지하고 나서 1년 넘게 내사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수사기관의 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저런 것들을 보면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유착 관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사전에 알고, 특히 경찰의 경우에는 동작경찰서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동작갑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지역 기관장들하고 그 출신 국회의원 간의 유대관계는 꽤 끈끈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그게 여당일수록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점들이 작용했다 하는 것도 바로 전직 보좌진들이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찰이 내사 종결한 건데 그게 이제 검찰로 가서 검찰이 내사 단계에 갔을 때도 김병기 의원이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손을 썼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구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네, 한편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제 이뤄졌습니다. 이미 김 시 의원은 미국에 갔다 왔고 그 사이에 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걸로 보여서 늑장 수사 비판이 있는데, 경찰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결과로 국민들한테 그때 경찰이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것이 괘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일이라는 거는 처리 기한이라는 게 있지만 그 기한을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해도 돼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리 기한이 열흘이라고 해가지고 열흘 다 채워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특히나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는 권력과 관련된 권력형이나 아니면 집권 세력 권력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 인사들과의 관련된 것은 빠르게 해줘야 국민들이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인정을 못 받으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판만 키울 뿐이다. 앞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보도해드린 적이 있지만 김경시 의원이 지난해 김민석 총리 지원 의혹이 불거진 뒤에 시의회에서 쓰던 컴퓨터 2대를 초기화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압수수색 때는 확보를 못하고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이후에 이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좀 뭔가 실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죠.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고발하고 나서 바로 아마 그 김경 서울시의원을 압수수색을 들어갔으면 저 PC가 초기화되는 걸 저렇게 놔두지 않아도 됐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압수수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를 진척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김경 시의원이 자기가 쓰던 그 컴퓨터를 2대를 뭐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한 대는 하드디스크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는 포맷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 그 사용 기간을 그 얼마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의회 측에 반납을 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 포맷을 어떻게 했는지 포맷의 방식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 디가우징이라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걸 나중에 포렌식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포맷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경찰이 뒤늦게 저걸 뭐 확보를 한들 과연 포렌식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그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이 대단한 패착으로 보인다. 자, 앞으로 이 수사가 정말 그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저 포렌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지금 그것도 불투명하게 됐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도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는데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 전에 탈당을 할 때만 해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네. 밝혔었는데 좀 비협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입장과 정치적 책임, 그다음에 공적 책임 윤리 이런 걸 다르게 봐야 할 것인데요. 네. 법적으로는 방어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한과 힘, 그거에 비례하는 책임, 그리고 그거보다 국민들에게 정치적 리더로서 보여줘야 하는 책임 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무리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먼저 지난 재판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아니,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네. 징징대지 않습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저희 재판장이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거 지금 재판장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예, 여기 다 보고 있죠. 아, 맞장구를 제가 좀 쳐드려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아니-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네, 이제 지난 재판 장면 보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변론을 8시간 넘게 하면서 자정을 넘기고 구형 자체를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무조건 끝낸다고 했는데 최 의원님 글쎄 무조건 끝낸다고 하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의 그 방침은 일단 변론이나 뭐 이런 거를 굳이 막지는 않겠다 뭐 이런 걸로 보여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뭐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서중 조사가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6시간 내지 8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일찍 시작을 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 그거 다 끝나죠. 그다음에 피고인 8명에 대해 최후 변론하죠.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아마 최소 뭐 밤 아주 늦게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때까지 안 끝났을 때 이제 재판장이 그건 결심을 해야죠. 자, 이 내일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로 한 번 더 잡는다든지 물론 지금 무조건 끝내겠다고 하지만 중간에 그 서중조사 같은 거 그 설명을 중간에 재판장이 차단하는 거는 전에 했던 김용현 전 장관 측과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사실 이게 특검도 서중조사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7시간 반 동안 했거든요. 네. 그거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다 따지면 아마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도 아주 늦게까지 진행이 되거나 때로는 아마 또 그 구형이 불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최후 변론에 8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용을 하면서 재판이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요 국민 분노를 엄청 키울 거예요.
그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 그랬죠? 이것이 다 우리 전략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그 싸움, 일종의 뭐 전쟁 비슷한 걸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법부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 자, 중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고의로 말을 천천히 하거나 해서 지연시키는 모습을, 고의 지연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그런 사법부 조롱을 어느 정도까지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봐준다 하더라도 수위를 넘어가면 국민들은요, 아, 사법부의 권위가 없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위에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사법 권위와 신뢰를 세우는데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특검의 서중조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막지 않고 네. 사실 이 피고인 측의 뭐 서중조사가 길다고 뭐 중간에 자르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재판장이 운용의 묘를 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일부러 늦는 것으로 보인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제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하고 재판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재판 뭐 오늘 구형 꼭 오늘 구형해야 되고 내일 구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 양쪽 모두 특검 측이든 아니면 피고인 측이든 할 말은 다 하고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태도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결심 공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일 텐데요. 대변인님은 어느 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예요. 그러면은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고 사형으로 재판에서 결론이 난다 그래도 사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형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과 상징성은 엄청 큰 것이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검찰은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역사의 미래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이 구형이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이걸 훈장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뭐 글쎄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이른바 의도를 짐작한 뭐 악의적 해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해석. 않고요. 뭐 특검 측이 뭐 6시간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회의를 해서 과연 이게 뭐 구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선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전직 대통령 관련 그 재판은요, 사실 정치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따지면 어차피 사형이 뭐 집행될 것도 아닌데 그 사형을 구형해서 사실은 그 어떤 정치적 의미만 키울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저는 아마 특검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시작과 동시에 기피 신청을 냈다가 철회했는데 결국 첫 재판이 파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피 신청하고 이런 거 다른 재판에서도 보였던 모습인데 이것도 전략으로 보세요? 이게 우리 힘 있는 사람들, 과거죠. 지금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때에 벌였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자꾸 보고 있거든요. 네. 이 피로감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여론을 키울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소상하고 핵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아주 명쾌하게 밝히면서 하지 않는다면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다른 소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았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어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어요. 이 징역 15년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벌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징역에서 이제 무기징역 그 밑에면 대개 한 20년 뭐 이런데 이제 엄벌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은 오히려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사실은 이 계엄이 과연 명분이 있는 거냐 해서 대통령을 빼고서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아마 서로 상반되는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걸 중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고를 한번 보시죠. 네. 네, 이 전 장관은 어제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인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대변인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지하고도 할 리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위법성을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행했던 밑에의 어떤 직원들이나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인지하지 못하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판사가 그런 부분을 종합 평가해서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